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의뢰 종목 마지막 편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총 8종목 중에 6종목은 앞선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편에서는 네이버와 퓨런티어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인 네이버입니다. 흔윤님께서 투자 중이신데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말씀 주셨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도 말씀 주셨던 20만원대 평균 단가는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 상황상 나스닥부터 IT 관련 기술주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역시나 네이버도 2020년 3월 부근이었죠. 코로나 이후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15만원대에서 45만원대까지 약 3배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무서운 종목이었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등 기술주 랠리가 한창이었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대출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기술주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실 테고요. 반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제일 취약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겁니다. 2020년 3월에 15만 원대였던 주가가 2022년 10월 부근에 다시 15만 원대로 내려왔으니까요. 2년 반 정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꿈을 꾼 것만 같은데요. 자, 중장기적인 수급 흐름 한번 보시면 참 무섭죠. 결국에 외국인을 비롯한 세력들은 2년 반 동안 2020년 3월 이후로 계속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현된 개인들만 지금까지 열심히 주식을 팔지 않고 사 모으고 있어요. 아마 기술주에 물려서 지금 계속 물타기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3달간의 수급 흐름 보시면 좋지 않습니다. 세력합이 모두 순매도 흐름을 보여줘요. 여기서 세력합이란 외국인과 다른 기타 기관 세력들을 합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력들도 계속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보유한 물량이 꽤 많고요. 세력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22만 원대 중후반인 것으로 봐서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빠지게 두기에는 손익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겠죠. 자, 2023년 1월부터 좀 랠리를 시작하는 듯 하다가 다시 쭉 빠져서 어제 4월 25일 종가로 18만 6,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섣불리 저점이 어디인지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요 며칠간은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간헐적으로는 보이고 있고요. 최소한 한 주간의 수급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구간이 저점 부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적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큰 기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술주들이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지속적인 성장은 아니어도 2020년 이후로는 그래도 꾸준히 1조 2천억 이상 정도는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2023년도가 어떻게 될는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자본 현황과 현금 흐름이 2021년 3월 정도를 기점으로 확 튀어 올랐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2021년 4월 29일에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총 65만 1154주를 신주 발행을 했고요. 확정 발행가가 47만 원대입니다. 좀 높네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모인 자금으로 약 3천억 정도가 됐는데 2021년 5월 7일에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이라는 공시가 떴죠. 보시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모인 자금으로 캐나다에 있는 왓패드 코퍼레이션이라는 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IP 출판 및 기타 제작을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약 6,850억 정도 되네요. 자, 그때 쓰일 인수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앞으로 컨텐츠 산업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북미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선투자였다라고 보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부문별 매출액을 보더라도 지금 컨텐츠 쪽 매출액 상승률이
다른 부문보다 확실히 가파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서치 플랫폼 쪽이나 커머스 쪽도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 현금 흐름, 그리고 CCR 등 살펴보아도 큰 변화 없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수급 현황과 지금 말씀드린 재무 현황 쭉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잠시 경제 관련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술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금리를 봐야 되는데 5월 4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25%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죠. 네, 페드 워치,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상으로 봐도 지금 81.5%의 확률로 0.25% 베이비 스텝 상승을 점치고 있으니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1시간봉 기준으로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10년물 국채 기준인데 미국 여야의 6월 부채한도 협상 합의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3개월 단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채권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이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경기 침체를 걱정하다 보면 안전자산인 이러한 채권 쪽으로 돈이 몰려들 테니까 시장 채권 금리가 먼저 하락을 할 테고 결국 우려했던 경기 침체 시기가 진짜 도래하면 정책금리의 인하는 불보듯 뻔한 수순이 되겠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투자자들은 그걸 항상 먼저 예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잠시 경제지표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기술주의 흐름도 저점을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갈 날이 그렇게 머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세력 수급은 과도하게 빠져 있고요. 주가 수준은 거의 2년 반 정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고 재무 현황도 아까 보셨다시피 탁월하게 성장 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외국인과 세력들의 평균 단가 수준이 22만 원대 중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20만 원대 아래에 있는 현재 주가가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세력 수급이 1주에서 2주 정도 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포착이 되면 슬금슬금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이버, 카카오 관심 등록해놓고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로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예도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이 기업은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니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더라고요. 2022년도 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장비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점점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이 되니까 자동차 내에서 이 전장용 카메라 개수가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퓨런티어의 카메라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정밀하게 정렬하고 접합하는 공정 장비와 또 카메라의 포커싱, 왜곡, 노이즈, 이물 검사 등을 하는 검사 장비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에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아직은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집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등락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시총을 가진 종목에는 투자하기를 꺼려하긴 합니다. 보통 1조 원은 넘어야 심적인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건 물론 개인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고요. 최근 3월 초에 가파르게 외국인이 보유 물량을 거의 70만 주 이상까지 늘렸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 다시 가파르게 떨어져서 현재는 18만 주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샀다가 또 팔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검색을 해봐도 따로 이유는 찾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최근 5영업일 정도 주가가 다시 쭉 치고 올라왔는데 그 원인은 현재 투신에서 물량을 갑자기 확 늘렸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거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던 투신이 현재 22만 주 정도까지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이 종목의 메인 플레이어는 외국인이고요. 투신이 두 번째 플레이어인데
현재 투신 쪽만 본다면 최근 한 달 정도에 꾸준히 수급 흐름 이렇게 들어와 주는 모습이라서 나쁘지는 않으나 아직은 외국인이 물량을 한동안 계속 던지고 있는 형국이고 약 50만 주를 던졌죠. 다시 물량을 모으려고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하루 샀다고 해서 좀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어요. 최소 누적으로 한 2주 정도까지는 외국인 수급 흐름 체크하고 투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구조는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유의미한 지표를 보기가 힘들어서요. 애널리스트 분석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우선 2020년 이후로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상되는 매출액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21년도에 플러스로 처음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아직 PER은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순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2023년도에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상승 흐름이 보이고요. 예측치도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이 절대적인 금액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재무 구조만 보고 정확히 이게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기에는 너무 초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5월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코스닥의 기술 특례 기업으로 2022년 2월에 상장을 한 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 자율주행 시장의 캐파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에 상응하게 또 기술 특례 기업인 만큼 더욱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때 투자 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분석 요청 주신 예도맘님께서도 해당 기업의 밝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볼까 현재 고민 중이실 텐데요. 이미 투자하셨을 수도 있고요.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미래의 가치에 투자할 때는 꼭 종목 투자 비중을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떨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네이버 그리고 퓨런티어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편과 2편에서 다룬 6가지 종목들 SK, 에코프로 HN, 센코,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앞선 2편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